네, 이른시스 주주분들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도 장중에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.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이른시스는 지금 현재 3.19%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.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럼 진짜 나쁜 신호 아니냐?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미국이 CPI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연준이 금리를 정할 때 제일 먼저 보는 지표가 바로 이 물가 지표예요. 이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리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CPI가 시장의 예상보다 좋게, 그러니까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. 그럼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?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리는 그 비용이 싸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돈을 잘 못 버는 이런 성장주들도 미래에 벌어들일 그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겁니다.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지금 들려있는 이 로봇과 부품주 쪽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CPI가 이렌시스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8월 13일에 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이어서 발표가 되고요. 시장 전체가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렌시스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하락이 추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지표 발표를 앞둔 이 정상적인 조정인 건지 차트로 같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.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이렌시스 화이팅 한 번씩만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RSI 상대 강도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쉽게 말해드리면 이 RSI는 지금 살려고 하는 힘이 강한지 팔려고 하는 그 힘이 강한 건지를 숫자로 보여준 지표예요. 지금 이렌시스의 RSI가 64입니다.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과매수 구간인 이 70 근처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만약 어제 흐름을 그대로 오늘도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70을 넘어서면서 과열 구간에 도달하게 되고, 그렇게 된다라면 그 다음엔 훨씬 강한 이 조정을 맞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되지 않고 이 3%대의 이 약한 조정으로 끝났거든요. 그 덕분에 RSI도 지금 64까지 살짝 내려온 모습입니다. 이 과열 부담이 크게 터지지 않고 안전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. 여기에 바로 아래에 있는 이 MACD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도 같이 보겠습니다. 이건 단기 이동 평균과 중기 이동 평균의 차이를 통해서 지금 추세에 힘이 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빠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.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이 막대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정이 나오면서 이 막대의 크기가 살짝 줄어들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막대가 줄어드는 것과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란 거예요. 지금 이 막대는 여전히 플러스 구간 안에 있고 어제의 RSI가 70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과열 부담이 쌓였던 것과 똑같이 MACD도 어제 너무 가파르게 커지고 있었던 거고 오늘은 그 속도를 줄이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상승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급반등에 대한 이 잠깐의 숨고르기가 되는 겁니다. 매물대도 같이 짚고 가겠습니다.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현재 이 캔들이 24%대의 매물대 안쪽에 들어와 계신 게 보이실 건데요. 이 구간이 원래 급락하던 그 시기에 만들어진 매물대인데 최근 반등을 하면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. 원래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를 뚫고 올라오면 그 자리가 이제 반대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도 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하락이 나와줬는데 이 매물대를 터치하자마자 꼬리를 달고 다시 말아 올리는 그림이죠. 그리고 그 위로는 16.4%대 매물대가 다음 저항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 조정에서 중요한 건 지금 이 24%대의 매물대를 지지선으로 계속 지켜내느냐
그리고 이게 오늘 대응의 핵심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RSI는 과매수 부담으로 안전하게 식어가고 있고, MACD는 건강한 숨고르기, 그리고 현재는 이 매물대를 지지선 삼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. 여기에 이게 진짜 힘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죠. 지금 시장 전체가 이 CPI와 PPI 발표를 앞두고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는 구간인데요. 이 발표들이 우호적으로 나와줘야 지금 이 지지선이 다음 상승 발판이 되는 거지, 반대로 나오면 이 매물대마저 무너지면서 하락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볼 게 아니라 오늘 CPI, 내일의 PPI 별가를 보면서 이 지지선이 진짜 발판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죠.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오늘 오후장부터, 당장 오늘 오후장이나 내일 오전장에 여러분이 실제로 뭘 보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로 오늘 밤에 나올 이 CPI 발표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 이 조정이 짧게 끝날 수가 있고, 그러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반대로 안 좋게 나온다면 이 조정이 하루 더 이어질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로 내일 발표될 이 PPI 발표까지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. 이 CPI와 PPI 둘 다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이 조정 구간이 다음 상승의 발판이 됐다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혼자서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. 오늘 CPI 발표 직후 반응과 내일 있을 이 PPI 발표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셔야 하거든요. 그걸 근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화면 앞에 앉아 계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시잖아요. 그래서 이런 지표 발표가 겹치는 날들은 혼자서 판단하시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. 제가 오늘 이 CPI와 내일 있을 PPI 발표 이후 반응까지 직접 보고 있다가 실제로 대응해야 할 그 시점이 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물론 이 주식시장에서 정확한 타이밍과 가격 예측은 불가능합니다. 결국 이 돈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벌어가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믿고 판단하시는 건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죠. 저도 이 자리를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. 그런데도 혼자 하시는 게 좀 힘들다,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기회는 옵니다.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, 그런 부분을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워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 간단하게 종목명 이덴시스라고 네 글자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제가 보고 있는 이 대응 시점을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, 이 정보가 없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보다 정보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혼자서 판단을 하다가 이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. 주식판이 늘 그렇습니다. 손절을 못해서 대부분이 무너지는데 막상 그 상황에 본인이 처하게 되면 아무도 손절을 못합니다. 실제로 큰 하락 전에는 큰 상승이 있는데 4년간의 미국 상승장이나 20년 만에 코스피 상승장,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 아무도 손절을 못합니다. 그냥 오르기만을 기도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. 주식의 역사는 늘 이걸 반복해왔습니다. 지나고 나서 보면 말로야 쉽죠. 그래서 지금은 그 판단 내리시는 걸 좀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, 근거는 이미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그 근거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행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란 거예요. 저는 그 사이에 간격을 메워드리려는 거고, 여러분이 저처럼 좋은 자리를 흘려보내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지금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주주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. 지금까지 이 영상 보신 분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같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
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. 자,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.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.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?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.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.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.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.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.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.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.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,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.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, 상가, 공장,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%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. 자,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? 지금 화면 위에 보이는 이 번호 010-3436-7531 여기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.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이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프로였습니다.